시작해볼까요? (1월 20일) 주간 국내 이제 배구랑 한일전 축구 있죠. 오늘 농구 경기는 없더라고요. 이제 세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NBA는 제가 보니까 뭐 역배 다 맞췄어요. 워싱턴 프렌, 보스턴 프렌 쪽은 다 맞췄고, 피닉스도 아슬아슬하게 마행했죠. 10몇 점 차이다가 마지막에 많이 따라 잡혔어. 마이애미는 프렌 해줄 줄 알았는데, 와, 골스가 지금 4경기 연속으로 3점 슛을 20개 넘게 넣었고 40% 이상 찍었습니다. 이게 NBA 지금 타이 기록이래요. 던지면 다 들어가. 와, 참, 이번에는 한번 3점 슛이 난조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야,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프렌 역배까지도 봤었는데 저거 하나 틀렸어요. 몰빵은 실패했고, 어쨌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 NBA 맞췄었고 올킬이었죠. 어제는 NBA가 올킬이었고 오늘은 올킬은 못했는데, 그리고 어제 주간에 한 경기밖에 없어서 제가 그 소액으로 삼성생명 역배 때리고 그냥 구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제 삼성생명이 이겼습니다. 역배 터뜨렸어요. 그죠? 그런 경기는 정배 가는 거 아닙니다. 한 경기 남아있을 때 월요일 경기 뭐 정배 먹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 소액으로 반대 가가지고 응원하는 거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시겠죠? 자, 오늘 경기 봅시다.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입니다. 자, 한전. 이 경기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일단 각 팀 상황을 설명드리면, 한전은 일단 몰빵이 좀 심해요. 일단 베논이라는 걸출한 용병이 있죠. 베논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하고, 그 외에 뭐 김정우가 조금 보태는 형국인데, 김정우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 대한항공은 정지석이랑 임지영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이 4연패를 하다가 직전 경기를 이겼습니다. 4연패에서 5연패까지는 안 갔는데, 직전 경기에서 그 김선호라는 선수가 완전 포텐을 터뜨렸어요. 정말 공격 성공률이 거의 70% 가까이 찍었습니다. 리시브도 준수하게 맞아줬었고, 대한항공 선수들은 나온 선수 보면 좀 화려한 선수는 크게 없는데 기본기가 되게 탄탄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호도 괜찮은 활약을 계속해서 쭉 보여줄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 대한항공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러셀의 공격 성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셀이 지금 정지석이 빠지고 난 뒤에 부담이 되는지 공격 성공률이 원래 56, 57% 떨어졌다가 지금 50%, 52%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50% 넘는 경기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베노는 시즌 초반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잘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서브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경기당 서브 득점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꾸준히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리시브는 한국전력이 지금 4라운드에서 1등이고 대한항공 2등이에요. 대한항공 정지석이 빠졌는데도 2등이면 되게 좋은 성적이고, 세트에서 하승우 세터가 너무 어이없는 미스를 너무 많이 해요. 리시브 1등을 올려주는데 세팅이 6위밖에 안 된다면 하승우 세터가 지금 형편없는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선수도 리시브 2등인데 세트는 3등으로 밀리죠. 하승우보다 나으나 예전 전성기에 그런 맛은 아닙니다. 확실히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세트까지 올라올 확률은 한국전력보다 대한항공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락은 신영석이 버티는 한국전력이 좀 더 낫습니다.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디그는 역시 수비의 팀답게 대한항공이 4라운드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요회이의 그 역할이 큽니다. 다 잡아내요. 서브는 역시 한전이 뭐 베논이라든지 신영석이라든지 김정우, 국내 선수들까지 서브가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앞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포짓은 확실히 베논이 좀 더 앞서는 느낌입니다.
베논이 초반에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좀 화려하고 힘도 알고는 못 막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만 몰빵이라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고.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뭐 수비에 대한항공이냐 피지컬과 개인 능력의 한국전력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경기 아마도 지금 대한항공이 정배예요. 저는 한국전력이 약 정배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대한항공이 살짝 정배입니다. 정지석이 지금 엔트리에는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어요. 다만 이번 경기 끝나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고 그 끝나고 나서 1월 20 후반쯤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기에 잠시나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지석이 뭐 스타팅으로 들어오면은 뭐 대한항공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데 아마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조금 클러치 상황에서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온다고 해도 경기 감각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직전경기 잘했던 김선호한테 맡겨놓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한용, 김선호 그리고 서재덕, 김정호잖아요. 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고 뭐 리시브 면에서는 세트까지 해가지고 뭐 대한항공도 좋아 보이고 용병 자체는 한국전력이 확실히 좋긴 하지만 몰빵 배구라 거의 5세트까지 간다면 대한항공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뭐 3세트 막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4세트 갈 것 같고 언더오버는 186.5인데 그렇다고 해도 오버 쪽으로 5세트 가는가 연도하면서 오버 쪽으로 보고 승패는 5세트까지 간다면 저는 대한항공이 이길 것 같아요. 한전이 홈에서 대한항공 잘 못 이겨. 5세트까지 간다고 보고 항공승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에 항공승 추천드리고 마행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행까지 힘들어고요. 자 이제 기름과 그리고 인삼입니다. 자 기름 몰빵 배구 하죠.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팀은 흥국생명이에요. 정말 감독을 잘 뽑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감독들 진짜 반성해야 돼. 전부 다 몰빵 배구 하잖아. 도공 정도 빼고는. 도공이야 워낙 뭐 국내 선수들이 좋으니까 도공은 뭐 분산을 하는데 나머지 팀들은 다 몰빵 배구예요. 특히 GS는 심하죠. 엄청 심하죠. GS는 완전 몰빵하죠. 실바한테. 실바 컨디션 좋으면 이기고 그죠? 실바 또한 뭐 신데렐라 비슷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 8시 한 15분쯤 넘어가면 잘해. 신데렐라 비슷해. 8시 15분쯤 넘어야지 잘해. 슬로우 스타터예요. 정관장은 몰빵 배구를 하고 싶은데 용병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 인코시도 최근에 조금 그렇고 직전 경기. 자네테도 계속 안 좋다. 직전 경기 살짝 살아나는 느낌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몰빵 배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팀이고. 이 경기는 리시브에서는 GS가 좀 더 앞서요. 하지만 세팅에서 정관장이 많이 따라잡아. 최서연이가 올 시즌에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초반에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에 염혜선이 복귀하면서 오히려 뭐 라이벌의식이 발동했는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 다시 한 번 더 스텝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팅이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블락킹은 역시 국대 센터라인이 버티고 있는 팀이 정관장이다 보니까 4라운드 들어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GS는 꼴찌. 디그는 뭐 GS가 앞서고 공격 아포지점보다 GS가 실바의 힘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세트까지 비슷하고 뭐 공격의 GS냐 블락의 정관장이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아마 이영택 감독은 최근에 그 흥국생명의 배구를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몰빵 배구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오늘 아마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 주지 않을까. 실바 몰빵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면서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와. 잘 알잖아요. 맞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또 죽는다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실바 몰빵하면 좀 욕먹을 지금 상황이에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몰빵 배구를 한다? 무덤 파는 거예요. 무덤 파는 거. 아마 몰빵 배구까지는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국내 선수한테 주라고 세트한테 주문을 좀 넣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GS는 오히려 조금 더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관장이 정말 안 좋은 팀은 맞아요. 공격 자체가 안 돼. 2단 연결 자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GS도 실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안 와진 타게 되면은 이 경기도 개싸움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죠? 블락은 확실히 정관장이 좋단 말이야. 높이가 있단 말이죠. 실바가 높이 있는 팀에서 좀 약해. 실바는 그 타점이 높은 게 아니라 각도가 좋아요. 프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실바는 타점이 좁은 게 아니라 각도가 좋기 때문에 블로킹 뜰 때 각도만 잘 조절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로킹 잘하는 박은진이랑 정우영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실바가 어느 정도 공세가 가능하다면 GS 일반승 가는 거는 큰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지금 현대 배구랑 너무 안 어울리는 배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간다면 정관장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정관장 풀에네 언더오버 179.5죠. 정관장 한 세트는 따지 않을까요? 블로킹의 힘으로. 그러면 오버 쪽이 좋아 보여요. 자, 이제 한일전 축구 봅시다. 한일전 뭐 이거 자료 넣고 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일전 1년에 2번씩 붙었어. 정기전으로 팍 터졌습니다. 그때는 일본한테 지면은 뭐죠, 엿대는 거야. 무슨 대회도 아닌데 그냥 신선 경기인데도 피 터지게 싸웠어요. 재밌었지 보는 사람은. 최근에 안 붙잖아요. 그죠? 국가대표도 안 붙고. 국가대표 안 붙은 지 엄청 오래됐어. 피파 랭킹이 조금 별 차이가 안 나서 아시아권에서는 국제대회에 나가도 같은 조에 배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항상 다른 조에 돼가지고 1집등끼리 붙은 적이 없는데, 다만 외국인 유럽파 빼고 붙은 적은 몇 번 있죠. 그렇게 붙으면 한국이 이기지를 못해. 저변 자체가 시스템 축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뭐 유소년 축구랑 청소년 축구랑 국가대표 축구랑 다 달라요. 근데 일본은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다 똑같습니다. A라는 국가대표가 빠지면 A-라는 똑같은 국가대표 비슷한 수준의 선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죠? 그래서 일본이 시스템 축구 30, 40년 전부터 자기들은 뭐 월드컵 우승 노릴 거라고 하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 좀 미쳤나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결국은 쟤들 할 것 같아. 일본은 한 3, 40년 안에 할 것 같아요. 쟤들은 경제를 또 받쳐주고 학교에서 전부 다 학교 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오늘 경기도 일본이 수준 자체는 더 높아요. 더 높은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 뭐 한일전이니까 한국의 정신력 이제 그딴 거 없어. 젊은 애들은 이제 뭐 일본에 대한 뭐 반일 감정 안 통합니다. 둘이 되게 친해. 일본이랑 한국. 요즘에 한국 일본 국제 커플도 계속 증가한다잖아.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없어. 일본에서 꼭 이겨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일본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애들이.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일본이 2살이 어려요. 평균 연령이. 일본은 19세 20세 이하 20세 이하 선수들 축축이에요. 얘들은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팀을 만들어요. 4년 동안. 한국은 21, 22야. 뭘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 22세라서 얘들은 올림픽 갈 때도 연령 자체가 좀 애매해. 다른 애들 또 키워야 되고 합니다. 또 감독이 이민성이야. 이민성도 옛날에도 도쿄 대첩이라 해가지고 97년도였나요? 최용수 스트라이커 할 때 그때 아시아 예선에서 중거리 슛 하나 넣은 거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30년 동안 좀 울가먹고 있는데 정말 실력이 없어요. 홍명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민성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번 대회에서는 이상하게 경기력은 별론데 지금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4강이 좀 한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운이 따르고 있는 그림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일본은 한국보다 2살이 어리다. 실력은 시스템은 일본이 더 좋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본 배당이 떨어지고 있죠. 실력적으로 보면 일본인데 저 나이 때 한두 살 차이는 되게 커요. 그래서 한국 애들도 우리가 2살 어린 애들한테 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발동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일본이라서 꼭 이기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2살이 많기 때문에 뭐 골격적으로 좀 더 우세요. 원래 일본은 좀 더 작은데 한국보다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단 말이야. 한국의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면 일본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23세, 25세 이런 대결이면 거의 골격도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19세와 21세는 충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일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맞받아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기 한국이 잘하면 무까지는 칠 가능성이 있어요. 무까지는 있고 다만 일본이 유리한 거는 변화가 없다.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전형적인 햄무 아니면 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햄무 아니면 무. 그죠? 언더 오버도 애매합니다. 간다면 저는 오버 가고 싶어요. 오버. 왜냐하면 오버 배당이 겁나 좋아. 2대1 아니면 1대0 경기 아니면 1대1인데 오버가 지금 배당이 2.3입니다. 떨어져서. 아 떨어졌네. 떨어지면 언더 배당 떨어졌으면 또 가기 싫다. 오버 배당 떨어졌으면 가기 싫다. 근데 언더는 정말 맛이 없다. 1.4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햄무 아니면 무 같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배당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무 괜찮아 보여요. 햄무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2대1로 일본이 이길 것 같아. 그죠? 자, 세 경기 다 했고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1피 5분 해주세요. 5분 5분 좋아요 하면 제가 1픽 한번 불러줄게요. 3명이네. 일단 유튜브에 좋아요 좀 해주세요. 좋아요. 여섯 분 됐네요. 오늘의 1순위는